일단 그냥 같이 풀어볼까요? 보면 원리는 이미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많이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니까 이미 다룬 적이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U자관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U자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U자관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쪽 수면이 이 정도로 올라왔다고 쳐봐요. 그럼 반대쪽 수면은 어때야 되는 거야? 응? 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왜 같아야 되는 거죠? 이쪽 수면의 높이가 이럴 때 반대쪽 수면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왜 그런 걸까요? 중력 아닙니다. 대기압, 압력 때문인 거야. 정확하게는 이제 압력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열려있고 여기도 열려있다는 소리는 위에서 대기가 누르고 있다는 소리가 될 텐데, 결국 이 누르고 있는 대기는 같은 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동일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뭐랑 비슷한 거야? 결국 줄다리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에서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멈춰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얘가 양쪽의 높이가 같게 멈춰 있는 이유는 양쪽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J자가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는 얘기겠어? 지금은 같은 거고,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같아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J자관이야.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대기가 누르겠지만 여기 이제 대기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게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면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일단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고 쳐보고, 그리고 여긴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대기압과 A 기체의 압력은 어때요? 그래도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떤 거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 거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압력이랑 이 압력 자체를 비교했을 땐 다른 게 맞고, 근데 뭘 기준으로 같은 거냐면요, 이때랑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누르고 있는 압력은, 요 A라고 하는 기체가 누르고 있는 압력은 요 면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냐면, 요거랑 쭉 이어봤을 때 여기 이를 누르는 압력이 동일해야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면을 누르는 압력과 요 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같아야 멈추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요 수면을 기준으로 위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하고 물 이만큼의 압력이 같이 더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원리인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뭐 사실 문제를 보자마자 대충 그냥 적당히 센스 있게 잘 풀었어도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이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반트호프 법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또 계속 얘기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 가에서 왼쪽 수음면을 누르고 있는 헬륨 300ml의 압력은 뭐의 압력과 같은 거냐면, 오른쪽 N2 1기압과 76cm만큼의 수은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합친 것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J자관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수음면이 있고 여기 수음면이 있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요 낮은 쪽의 수음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과 여기서 이 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은 거,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란 얘기고, 그럼 이 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요 수은 기둥만큼의 압력과 요 위에서 가하고 있는 압력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움직이고 멈춰 있으려면 아무튼 양쪽에서 가하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가해지는 힘이 어딜 기준으로 같은 거냐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지. 항상 수면을 동일시켜놓고 그 면을 기준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같아야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낮은 면이 맞춰놓고 여기 가해진 압력과 여기 가해진 압력이 같아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 낮은 면으로 맞춰놓고 여기 가해진 압력과 여기 가해진 압력이 같아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은면 가에서 수은면 왼쪽 수은면과 맞췄을 때 오른쪽에 이제 수은 중간에 찍히면 그 위로 수은 기둥이 76cm가 더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N2가 1기압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가에서 우리는 헬륨의 압력이 2기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치? 왜? 여기에 지금 N2가 1기압이잖아. 그럼 얘는 1기압만큼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했어? 1기압은 76cm Hg.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은이 76cm만큼의 높이로 쌓여 있으면 그게 1기압과 같은 압력이야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76cm Hg가 지금 딱 여기 정확하게 요 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76cm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추가로 1기압인 거라고.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왼쪽에 맞춰서 수은면을 그었을 때 지금 오른쪽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 N2 1기압과 수은 1기압 합쳐서 2기압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멈춰 있으려면 요 반대쪽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도 똑같이 2기압이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누구라고? 헬륨이라고.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서 가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나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갔는데 나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똑같이 J자관이긴 한데 아까랑은 높이가 변했죠. 아까보다 높이가 좀 더 올라갔으니까 한 이 정도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그런 바람에 여기가 좀 낮아져서 이 정도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이 38cm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심지어 지금 앞에 거 가를 분석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게, 우린 지금 N2의 압력을 몰라요. 아까 가를 분석할 땐 N2의 압력을 알려줬으니까 우린 좀 편하게 그냥 어차피 N2가 1기압 누르고 있고 그 다음 얘가 1기압 누르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어차피 2기압이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낸 거라면 이젠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니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걸 보면요, 나에서 N2 기체 압력은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서 구해야 되는 압력은 N2의 압력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헬륨의 압력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봐봐, 아까 B를 이용해서 A를 구했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B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 그렇다는 소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A를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겠지. 보통 문제들이 다 그렇죠, 그치? 어떤 문제에서 조건에 B를 조건으로 줘서 우리가 A를 구하게 되면 뭐 요렇게 요 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 조건에서 B의 조건이 바뀌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조건을 몰라. 그럼 이건 결국 이 둘의 상관관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A가 어떤지 알아내란 얘기겠죠. 그럼 A가 어떤지는 어떻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원래는 보일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에즈가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 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일 법칙만 쓰려고 안 하고 샤렐 법칙에서도 샤렐의 법칙만 쓰려고 안 할 겁니다. 에즈가 나면 다 PVN NRT를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왜? 그래야 훈련이 좀 되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형태 방정식을 일단 갖다 놓고 우리가 이 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에서 문제에서 무조건 유지되는 것들은 지워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누가 누구의 몇 배, 누가 누구의 몇 배, 반대쪽으로 뭐 몇 분의 1배 이런 걸 맞추려고 푸는 문제야. 왜냐면 앞에 수치가 주어져 있잖아. 얘가 만약에 1기압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몇 배인지만 구하면 되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비교만 해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정확한 수치를 구한다기보단. 그러니까 반대로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문제가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우지 않고 풀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차피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 이걸 지워서 식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럼 식을 변형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일단 R은 어때? 상수지. R은 상수니까 상수는 어때? 항상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일단 지우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가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치?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도 일종의 상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애지간하면 n은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n을 이용할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몰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n은 안 지울 겁니다. 왠지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있는 헬륨이 300ml였는데 그때가 2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헬륨은 여기랑 몰수가 어떻겠어? 같아요. 왜냐면 가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요, N2를 더 넣어준 것 뿐이야. 그쵸? 위에 글을 보면 나는 가의 제2차관에 펌프로 N2 기체를 더 주입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헬륨의 몰수에는 변화를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럼 헬륨 몰수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나를 풀기 위한 유일한 단서예요, 이게. 자, 그럼 봐봐. 어차피 헬륨 몰수가 동일할 거니까 헬륨 몰수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일정한 R과 T를 지우고 났더니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PV는 N.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대 라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헬륨의 몰수를 600이라고 적어두는 거야. 사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진짜 헬륨이 600몰이나 있을 리가 없는데 그냥 우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둔 거야. 왜? 이렇게 n을 600이라고 구해두면 이게 정확한 수치든 아니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n은 600이어야 되니까. 이번에 n은 600이 돼버렸으니까 헬륨이 100ml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몇 기압이 되겠어? 6기압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부분 이런 형태로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면을 기준으로 6기압이 가해진다는 걸 우리가 구해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요 낮은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쪽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몇 기압? 0.5기압이죠. 왜? 76cm가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38cm면 정확하게 절반이잖아. 그러면 요 N2의 압력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5.5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N2 기체의 압력은 헬륨 기체의 압력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죠. 오케이?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참고로 1번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라.
일단 이번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정리했었던 원칙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보면요, 일단 여기서 어차피 문제 전체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거는 R밖에 없어. 근데 N은 애지간하면 지우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N은 T분의 PV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왜 문제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일정량의 기체라고 했잖아요. 일정량의 기체면 몰수가 안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해보면, 그럼 가에서는 몰수가 몇이 되는 거냐, 그럼 가에서 몰수는 273분의 V1 이런 식이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몰수는 273분의 2V2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다에서의 몰수는 546분의 V3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몰수가 다 어떻다고 했어 아까?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V1과 V2와 V3가 어떤 관계인지 구해내면 되겠네요. 이런 방식이 있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유연하게 푸는 방식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그때 유연하게 푸는 것보다 그냥 원칙을 하나 정해두고 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유연하게 푸는 게 좋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때그때 식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학생이니까 보통 그런 학생들한테 맞춰서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몰수는 애시간하면 지우지 마라는 원칙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풀기 편하거든. 그래서 제가 저런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푸는 거지, 실제로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은 얘는 어차피 몰수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몰수가 일정하고 R 얘도 그냥 상수니까 지워버리는 거야. 왜?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비교할 건 부피니까 식을 부피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면 바로 V1은 273분의 아니죠, 273이 나오고요 그냥. 그다음 V2는 2분의 273이 나오겠고 V3는 546이 나와 버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마다 적당하게 잘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절대평가니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만 않으면 저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다 바꿔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고, 저는 그냥 그렇게 유연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식을 바꾸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꾸준히 이쪽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풀이가 일관적이라서 아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는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죠? 얘는 이제 뭐 저거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기억, 니은, 디귿은 얼추 다 해결이 되죠. 기억 같은 경우는 뭐 맞은 거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맞고, 니은도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맞네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해서 끝나는 거고, 뭐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4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서 우리 요 중요 별표 친 거나 좀 해볼까? 6번 한번 해볼까요? 예. 연력학으로 풀어도 되냐? 제가 연력학으로 문제를 푸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애지간하면 우리 새로 배운 거를 연습하는 거니까 있는 걸로 풉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걸로 풉시다. 6번으로 갑시다. 자, 그냥 할게요. 6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지극히 개념적인 활용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얘도 이제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식을 적어놓고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법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식을 적어놓고 풀 법도 한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일단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가에서 P1과 P2의 관계와 나에서 A와 B의 관계, 요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지, 기울기. 그러면 그냥 기울기를 식으로 표현해봐. 좀 당연한 건데, 기울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얘는 이제 T분의 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뭐야? 일정량의 기체. 그러니까 가를 분석할 때는 N은 일정하고 R은 일정하고 이런 상태로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T분의 V가 뭔지를 보면요, 봐봐. 얘는 T분의 V로 만들어 놓잖아? 그럼 그건 P분의 1이지. 그치? 한마디로 지금 가에서의 기울기는 압력의 역수라는 뜻인 겁니다. 한마디로 P1하고 P2 중에서 압력이 높은 쪽은 그러면 어느 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P2 쪽이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 가면서 하는 쪽이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에서도 비슷한 접근인 거예요. 나에서는 결국, 잠시만요. 아무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식을 하면 되고, 나에서는 결국 뭐야? 압력 P1, 그러니까 이번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서로 다를 조건이면은 결국 남은 게 뭐야? 그러니까 온도랑 부피는 이미 문제에서 변수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X축이 T고 Y축이 V니까. 그럼 얘들은 일정할 일이 없어, 당연히. 그 상태에서 R은 상수니까 지운다고 쳤을 때 결국 남는 거는 뭐야? 압력도 일정하니까 압력도 지우면. 그럼 얘는 몰수가 다르니까 A랑 B가 다른 거겠지라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꿔보면 결국 N은 T분의 V. 그러니까 이번에 기울기는 그냥 N. 몰수 그 자체란 얘기잖아요. 역수가 아니라.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양이 많다? A가 양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식을 변형할 것까지도 없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PV는 NRT 적어놓고 생각해보면 가라고 하는 그래프는 결국은 T가 커질수록 V가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T랑 V에 이제 비례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X축이 T니까 얘를 대입해서 얘를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P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V가 결론이지. 우리가 이건 사실 지극히 수학적인 개념도 같이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이걸 하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식을 바꾸는 게 편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야. 얘가 우리가 대입할 원인인 거고. 사실 이거는 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디에서든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혀야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린 항상 X축을 대입해서 Y축을 구하는 거니까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고 하는 그래프를 봤을 때 결과가 V이기 때문에 우리는 V한테 다른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V한테 P는 반비례죠. 그러면 역수겠지 뭐. 나에서는 V한테 N은 비례죠. 그러니까 역수가 아니고 그대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어렵잖아. 차라리 식을 변형하는 편이 훨씬 편하죠. 요게 더 뚜렷하고 괜찮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같은 경우는 P분의 N을 적어놓고, 가에서는 몰수가 일정하고 R이 일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니까 T분의 V가 기울기네. 그럼 T분의 V 나타내 보니까 그게 P분의 1이 나오네. 이렇게 푸는 게 더 낫겠죠. 본인들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P2 이것도 뭐 다 될 것 같네요.
D급 정도만 좀 해볼까요? 나에서 압력을 높여주면 B의 기울기가 커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력이 커지면 몰수가 커지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에서는 나의 그래프가 처음 만들어질 때 A랑 B가 몰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맞긴 한데 그건 이미 몰수는 결정된 거야. 이미 몰수가 결정되고 나서 우린 그 몰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쓴 거지 몰수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너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계속 바뀔 수 있구나. 2차 함수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얘는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면 몰수가 바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뭐 생각해 보실 법한 거긴 한데 이제 지금 이 디귿에 대한 접근이 방금 봤던 이거에 대한 접근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 볼게요. 얘가 이렇게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었을 때 어차피 A 쪽은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요소가 아니니까 A는 안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여기가 T고 여기가 V잖아. 근데 결국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어느 쪽이 메인이에요? T 값이 변하는 건 변하는 건데 결국 V 값이 작아지면 기울기는 작아질 거고 V 값이 커지면 기울기는 커질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바꿨을 때 부피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할 거라고. 근데 압력이 P2 그러면 우리 아까 구한 거에 의하면 P2는 압력이 더 높은 거였죠. 그럼 우리 압력을 높여줬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부피가 작아지면 기울기가 작아지겠지. 이런 식의 접근을 디귿 때문에라도 결국 해야 되긴 하겠네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 원래 사실 요 7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압력 문제도 다뤄보지 않았고 원래 더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한데 그거도 이제 앞으로 짬 내서 조금씩 계속 합시다. 왜냐면 또 오늘은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숙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푼 페이지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쭉 풀어 오시냐면요 30쪽까지 풀어 옵시다. 아니다 더 풀어도 되겠다. 어디까지 풀어 오시냐면요 그 33쪽에 보시면 기체 부분압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만 풀어 오세요. 그러니까 9번까지만. 부분압력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부분압력 문제를 같이 풀어본 뒤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용액 진도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설 연휴가 겹치긴 겹쳐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수능반 쪽을 안 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 수능반은 쉬어야만 할 것 같지? 아예 겹친단 말이야. 설 당일이에요. 일요일이 설 당일이야. 그래서 아마 몰라 장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능반은 쉬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이랑 설이 겹치는 바람에. 근데 할게요. 왜냐면 투 수업은 우리가 좀 빠듯해. 어차피 2시간이니까. 다른 학원들은 쉴 거 아니야. 이번에 연휴가 토요일 월화인 거야. 그래서 수능반은 뭐 한 주 정도는 쉬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숙제 왕창 내주고 한 주 쉬지 뭐. 그리고 이제 투 과목은 그냥 합시다. 투 과목은 진도가 진짜 급해요. 특히나 화투 말고 생투가 진짜 진도가 급해서. 아저씨는 이따가 오늘 중으로 퇴근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생투. 지난주 빠진 거. 네.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갑시다. 끝났다가 할까?